조선을 세상과 연결하는 조선 인터넷 방송입니다. 북한 주민과 탈북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 60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난민의 정의와 보호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은 2차 세계대전 전 1차 세계대전부터 계속해서 발생해 왔고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 조치가 오랫동안 논의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난민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원칙이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데요. 1951년 유엔 난민 협약에 의해서 이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발생했고 또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높은 수준의 박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난민으로 보호할 것을 이미 약속을 한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그런 박해만이 아니고 새로운 유형의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생계형 난민도 있을 수 있고요. 환경이나 기후 이러한 것으로 인한 난민들도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기존의 정치적, 종교적 이유만이 아닌 경제나 환경, 기후와 같은 새로운 요인들로 인해서 난민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난민에 대한 그런 기존에 있는 약속 외에도 2016년에는 뉴욕 선언이라고 해서 193개국이 참여해서 국제 이주민들에 대한 그러한 약속도 천명된 적이 있고요. 이것이 좀 더 발전돼서 2018년에는 국제 이주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을 포함해서 164개국이 이미 가입을 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점차 국제사회에서는 이주 난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난민과 이주민들을 보호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제이주 협약은 주로 난민과 이주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러한 보호에 대한 합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주로 난민이나 이주민들을 수용해야 되는 국가, 주로 받아주는 국가들은 대부분이 난민과 이주민의 급증으로 인해서 이러한 보호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도 난민들의 입국을 계속해서 방지하고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에 이주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난민들의 수용을 상당히 낮추는 그런 게 있고요. 이미 들어와 계시는 이주민이나 난민 출신들도 새로운 심사를 통해서 추방하는 그러한 정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생은 계속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선진 국가들의 대응이 훨씬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주민, 난민이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다양한 그런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보호 대상자를 지금 7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난민이 있고요. 또 국내 실향민, 국가 내에 있지만 전쟁이나 이러한 내전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내 실향민도 있고요.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지만 난민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난민 신청자도 있고요. 이들을 주로 일반적으로 이주 난민, 강제적으로 발생한 이주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하지만 유엔 차원에서는 이들만이 보호 대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무국적자나 기환민이나 그 외의 기타 대상자들도 정의로서는 보호 대상자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난민 외에도 보호 대상자의 범위는 더 훨씬 넓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주 난민과 보호 대상자는 전통적으로 난민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인종이나 종교나 국적이나 특별한 여러 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본국에서 심각한 박해를 받고 다른 나라로 탈출해서 그러나 그 다른 나라에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본국으로 강제 송환이 될 경우 심각한 정치적 박해가 예상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기후로 문제에 인한 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주민에 대해서도 난민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국내 실향민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서 자기의 거주지에서는 탈출했지만 다른 국가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국가 내에서
다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주로 이산가족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난민 신청자는 국제적 보호 체계에 의해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대기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도 난민 신청을 했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 대상자들입니다. 그 외에 무국적자라고 해서 실제 국제법적으로 개인은 누구나 다 자신이 태어난 국가와 자신이 관계되는 국가에서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전쟁이나 내전이나 여러 국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무국적자라고 해서 이들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못하지만 이들에게도 기본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무국적자를 보호 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이고요. 기환민은 이미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돌아간 그런 대상자들을 말하는데 돌아갔더라도 본국에서 정치적인 박해나 많은 처벌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기환한 국가 내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감시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환민도 저희들이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타에서는 난민 신청이 거부되어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난민 신청자로서의 특별한 자격을 갖지 못한 그런 분들도 기타에 포함돼서 다양한 경우에 이러한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로 국제사회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난민의 정의는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와 같이 매우 좁혀져 있었습니다만은 학자들과 인권단체에 의해서 환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경제적인 이유까지로 인해서 발생한 이주민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난민을 인정하고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들은 최대한 난민의 정의와 난민의 지원 대상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의 명확한 실정입니다. 난민을 많이 받아들여서 자국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 나라의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일자리에도 부담이 되고 사회적인 불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가들이 과거와 달리 난민들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이주에 대한 협약이 맺어져 있지만 이것은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 선진국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국제사회에서는 비난하기가 어려운, 비난은 할 수 있지만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1951년에 국제사회가 합의한 난민협약은 강제력을 갖고 있지만 70여 년이 지나면서 난민의 정의와 난민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고 그러나 실제적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보호의 수준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